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웨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해 듣고 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박용식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강원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네. 이제 접경 지역은 관련법상 강원, 경기, 인천 3개 시도하고 15개의 시군이 해당됩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하고 춘천 해서 6개의 시군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접경지역 얘기하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평화지역이 또 뭐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접경지역은 네. 또 다른 개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평화지역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접경지역 하면 뭐 긴장, 분쟁, 갈등 이런 또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서 약간은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강원도에서는 네. 2018년 5월 1일 날 네. 접경지역을 우리 화합과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지역으로 바꾸자 네. 해서 저희가 선언을 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평화지역의 발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그동안 어떤 일들을 조금 해왔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우선 이제 DMZ 평화포럼이라든지 네.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라든지 네. 포럼을 운영해서 우리 평화지역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네.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책화한다든지 하는 일을 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 회계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약 한 10조 정도 되는데 그런 지원을 통해서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정규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까 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한 10조 된다고 네, 그랬는데 10조 원 정도. 그중에서 이제 강원도가 받는 게 한 1년에 한 6, 7천억 정도 됩니다. 네. 우선 이제 행안부가 주관돼서 하고 있는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소득 증대하는 그런 사업인데 한 네. 1조 한 1,700억 정도를 네. 2010년 이후에 이렇게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행안부가 하고 있는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서 녹색 평화도로, 평화 누리길, 뭐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도 2010년부터 해서 한 2,700억. 그다음에 문체부가 하고 있는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화 지역의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는 것인데 네. 이것도 2014년부터 한 940억. 그 외에 우리 이제 강원도하고 시군 5개의 시군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붙여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농어촌 민박 사업이라든지 적격업소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군장병 그다음에 주민 참여 문화 행사 개최하는 거 그래서 네. 그것이 한 2018년부터 한 1,900억 해서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 평화지역에 한 1조 7천억 정도를 투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평화라는 어떤 가치가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그러면 주민들이 좀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평화라는 이렇게 가치가 강원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네. 추상적이죠.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이제 강원도는 2018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2024 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한반도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저는 강원도가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남북 관계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분쟁과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지 않는 이상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평화 지역은 늘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네. 언제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이 흐르는 곳입니다. 네. 만약 우리 여러분들께서 평화 지역을 방문해서 이러한 분단 상황과 우리의 처한 현실을 직접 느낀다면 평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코로나19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출입이.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전망대 리모델링이라든지 네. 신규 안보 관광 자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고성의 통일 전망대가 있는데 네. 저희가 신규로 해돋이 통일 전망대를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또 화천과 양구에 칠성 전망대, 을지 전망대를 지금 시설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의 최대 격정지였던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 네. 이것은 발굴 지난번에 유해 발굴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GP 내의 현장 기념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국비 191억을 확보해서 철원의 백마고지 인근에 우리가 화살머리 고지 평화기념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지금 이제 적경 지역 5개 군에는 전망대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네. 이곳에 DMZ의 생태 자원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AR, VR 기술을 활용한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그런 평화 안보 관광지를 관람하셨던 방문객들의 좀 반응이 좀 저는 좀 궁금한데 어떠시던가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관광 자원이 다원화되고 네. 또 이제 방문했을 때 뭐 시설이 현대화돼 있고 숙박 시설이라든지 음식점, 각종 미용실이라든지 그다음 노래방이라든지 네. 이런 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만족감은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네, 또 아까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으로 인해서 이게 좀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가기가 조금 머뭇거려지는. 가기야 머뭇거리는 게 있지만 네. 우리 주민들께서는 뭐 어디든지 방문객이 오신다면 친절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코로나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 평화 지역이 또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얼른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서 네, 또 평화 안보 관광지를 시민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계획은 좀 순항 중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강원도는 이제 75년간 냉전 체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지만 네. 이제 변방이라는 입지적 한계와 안보 불안, 각종 규제 등으로 많은 소외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분단을 일한 고비용 대부분을 강원도가 부담해왔고 이는 강원도 발전에 큰 정해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 제가 강원도 토지 규제를 보니까 42개 개별법에 의해서 27,848km평방미터가 규제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1.7배입니다. 네. 이 강원도 인구 추이를 봤더니 1970년도에 187만 명에서 네. 2020년 현재 154만 명 줄었고요. 네. 산업 구조를 보니까 서비스업이 72.3%입니다. 이 서비스업도 대형 서비스업이 아니고 소규모 서비스업이 72.3%고 제조 건설업이 19.1%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열악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각종 이런 규제로 인한 피해, 손실액 추정액을 연구한 걸 보니까 강원도에 이제 군사 규제, 환경 규제, 농업 규제, 산림 규제가 있는데 자산 가치 손실이 27조 원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네. 이거는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진짜. 있고요. 네. 고성 같은 경우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2008년 7월 11일 날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중단에 따른 고성군의 손실 추정액이 약 5,152억 원. 연간 한 30억 정도로 봤을 때 네. 어마어마한 이런 강원도 발전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원도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어왔고 네. 최근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강원도가 18개인데 네. 이 중에 12개가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강원도의 경제는 대한민국의 3%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보면 저는
2.56% 정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도 채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적경 지역을 위한 적경 지역 지원법이라든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이제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 강원도의 획기적 발전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초광역권 통합이라고 있는데 일명 메가시티라고 있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네. 부울경, 네. 뭐 광주, 전남,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있는데 강원도는 마땅히 합칠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현재 강원도의 이 분담 비용은 가중되고 있고, 또 이제 군사 규제, 개발 제한 등으로 인해서 반석이 넘게 소유되고 낙후된 강원도를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그런 마련하기 위한 그런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과거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한 강원도에 특별한 보상이 좀 있어야겠다. 그렇죠. 또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그게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네. 그것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다. 그것이 설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동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대국민 공감대 형성한다든지, 그렇죠.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민간 차원에서 구성해서 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제 특별자치도는 2012년, 네. 2019년 대선 공약으로 됐던 부분입니다. 네네. 그런 것이 그동안에 뭐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 법안 발의를 냈습니다만 다 안 됐고, 최근에 2020년에 들어와서 우리 이양수 의원하고 허영 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노력에 따라서 지난 2월 9일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자치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네. 실로 좋은 소식이네요. 2012년 대선 공약 나오고 이래로 네. 꼭 1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 이것은 좀 의미가 좀 많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여야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취지에 공감을 이끌어냈고, 또 법안 설치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질 일만 좀 남았네요. 네, 일단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이제 네. 도민들께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우리 강원도가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궁금- 혜택이 있느냐 이걸 네. 또 궁금해하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우선 우리 이양수 의원, 허영 의원,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가 바라는 법안대로 될 경우, 네. 물론 이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러 뭐 가지 수정이 이제 되긴 수정이 되겠지만 네. 될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효과를 저희가 기대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행재정 특례, 그다음에 산업 특례 네. 이렇게 받는 것인데, 네. 우선 행재정 특례를 보면 연간 한 매년 3조에서 4조 원 정도의 재정이 늘어나는 이런 전망할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네. 이제 산업 특례를 받을 경우에, 산업 특례라는 것은 그동안에 강원도가 지역 개발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규제가 돼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지역 개발 규제 해소 특례로 인해서 네. 뭐 지정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대 효과는 뭐 가치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말 참 강원도의 번영을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법안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뭐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미래이자 네. 한반도의 평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강원도 발전을 100년 앞당길 최대 현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앞달길.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뭐 그만큼 안에 중요한 이제 거. 산업 특례가 네.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 또 지방 선거와 함께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또 최고의 기회입니다. 또 우리 도민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께 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또 최고의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또 강원도를 참 위하는 일이니까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 많은 지지와 또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이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크게
뭐 가지 수는 6가지 되는데 간단하게 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네. 우리 평화 지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방개혁 2.0으로 해서 2만 그렇죠. 2천 명의 군 병력이 감축 예정에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참 말이 아닌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 가볼 때마다 저 자신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6가지를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평화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은 믿어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네. 좋은 소식을 또 들려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 강원 발전에 아까 100년을 앞당긴다고 말씀드린 네.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대선 후보 모두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기 때문에 우선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공약을 했어도 국정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평화 지역에 아까 정지 여건 개선이라든지 기반 조성 사업을 했는데 그건 계속하면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신규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거. 그다음에 강원도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까 네. 적정 지역의 우리 재정 자립도가 평균이 8%입니다. 네. 그중에서 화천은 6.96%입니다. 우리 이제 폐강 지역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평균 15%입니다. 네.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적정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진하는 게 뭐냐면 경기, 인천, 강원이 공동으로 조성을 추진 중인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경제특구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예, 이 네. 특구는 우리 적정 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법안이 지금 국회 외교통상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노력을 좀 해서 우리 적정지역 시장군수협의라든지 타 시도 지역 국회의원들 함께해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강원도하고 5개 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 네. 경관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관광객에게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DMZ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네.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국비를 해서 좀 딸 생각이고 네. 방송을 통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CBS하고 좀 합동으로 해서 네. 피스 앤 티어링, 뭐 오리엔팅이라고 있는 거죠. 라디엔 티어링도 있고 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네. 또 우리 평화의 길 활성화 걷기 행사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다섯 번째는 우리 도청 내의 실국과 협력 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녹평화본부만 하는 게 아니고 녹색국가하고는 글로벌 평화협업 강원 전략. 이거는 2030년까지 한 4천억 투자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철원 이길리에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렇죠. 고성에 남북 산림협력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게 하는 게 있고 또 관광국, 농정국 이렇게 하고는 평화지역 관광 활성화,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지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환동회 본부하고는 남북 동해안에 초강력 연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의 체계적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제 남북 교류 현황은 제가 2001년부터 해왔는데 작년까지 뭐 수산 분야, 농업, 임업, 또 인도적 지원,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한 125억 원을 좀 지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해보다 보니까 한반도 정세 또 남북 관계에 따라서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경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평화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앞으로 남북 교류 사업을 예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하되 네. 이런 한반도 정세라든지 또 남북 관계의 변화에 관계없이 네. 이런 상황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적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평화 지역에는 철원부터 고성까지가 지정돼 있고요. 설악산이 지정돼 있고 북한의 금강산이 지정돼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유네스코의 적경 생물권 보전 지역은 2개 나라 이상의 정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 정세 등과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남북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통일부의 관련법이 개정되고 저희 강원도도 조례가 개정됐는데 지자체가 직접 남북 교류 사업을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기존 민간 단체만 했었는데 민간 단체와 연계해서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민간 부분이 하고 네. 저희 도와 18개 시군은 이왕이면 남북 공동 사업화를 하는데 제가 적극 투자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말 모든 6가지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평화 지역 주민들의 좀 입가에 좀 미소가 번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좋아하시는 곡도 좋고요.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데 한 곡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봄이고 하니까 네. 저는 버스커의 벚꽃 엔딩 벚꽃 참 엔딩.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네. 제가 이제 이것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이제 강원도민께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네. 꿈과 새로운 희망을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신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봄 느낌이 확 나는 물씬 나는 곡으로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버스커의 벚꽃 엔딩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우리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장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